한국 축구 클린스만 감독 좀 경질됐으면 좋겠습니다. 뜬금없는 얘기지만 수장이 멍청하면 조직은 발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급하게 사범건이 있어갖고 부르경찰서 왔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특히나 좀 오늘 사범건 상담이 좀 많아갖고 하루에 3건 들어오는 경우 많지 않은데 급하게 좀 들어와서 좀 진행 중입니다. 추가적인 영상은 다시 남기겠습니다. 힘들어 죽겠네 오늘. 안녕하세요. 골드윈의 류지영입니다. 오늘은 9월 14일 자정입니다. 공공시네요. 공공시. 일정이 오늘 너무 좀 타이트하게 또 하루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전에 좀 여유를 부리려고 했는데 여유를 부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다가 사건이 좀 연달아 3건이 들어오면서 오늘 안산에 있다가 신도림에 갔다가 종로로 가는 오늘 하루 종일 오후에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안산에 돌아와서 잠부를 처리하니까 이제 자정을 지난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제 사법심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사법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법심사에 대한 정의는 좀 생략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다든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을 하면 모두 사법심사 대상이 돼요. 제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게 되면 사법심사를 하고 사법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체류 자격을 허가받을 수가 있죠. 거기에는 이제 허가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출국 권고 또는 강제 출국, 강제 퇴거 대상이 되는데 앞선 영상들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벌금이 300만 원 이상일 때는 강제 출국 대상이 되고 50만 원 이상일 때에는 체류 자격 연장이 안 되는, 자격 변경이 안 되는 그런 제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도적인 사유가 있거나 이제 사유가 명확할 경우에는 이제 구제가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하시고 이제 바로 비자 연장을 가셨다가 문제 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D10 같은 경우에 이제 포인트로 구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요것도 이제 포인트 문제로 이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사범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하게 되면 전문적으로 좀 상담을 하고 그냥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사법심사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례들은 그렇거든요. 이제 첫 건은 이제 음주운전 건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오셨는데 다행히 일단 국내 거주하는 가족이 있으시고 직업도 좀 투명하시고 소득도 괜찮으신 상태고 체류도 오랜 기간 하셨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범죄 전력도 없으셔서 금액은 좀 높게 나왔지만 구제를 할 수 있겠다. 특히 이제 봉양할 수 있는 부모님이 있고 봉양하는 부모님 없이 부모님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인도적 소명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근데 좀 이분이 안타까운 것은 이제 벌금형을 받고 오셨어요. 이제 사전에 이제 벌금형 받기 전부터 좀 벌금을 낮추는 노력들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노력이 좀 부족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드렸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일단 벌금형이 확정이 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인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절도예요. 두 분이 이제 술에 취해서 편의 요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아이스크림 샵에 들어가서
술에 취해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이제 절도를 하게 된 거죠. 이제 아마 CCTV가 있는데 아마 결제를 안 하고 가져가니까 아마 주인이 이제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액은 크지 않은데, 금액이 큰지 않더라도 일단 절도는 형사 처벌이죠. 무조건 그건 그 기소 처분됩니다. 그럼 기소 처분돼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제 막아야 되느냐, 그게 고민이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뭐 제가 뭐 언급할 것은 아니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분 이제 그 사범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한 분은 이제 D2고 한 분은 D10이신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합의를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형사처벌 단계에서 좀 대응을 적절히 하시면 사실은 좀 구제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설명을 좀 드렸고, 이제 사범심사는 어차피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사범심사는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분들은 좀 고민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시간을 좀 드렸고요. 이 세 번째 사례는 이제 기소유예, 기소중지, 기소유예, 집행정지, 벌금형을 이제 받으신 건이에요. 벌금형은 높진 않지만 이제 연달아서 세 건이 이제 사건이 있는 인원이시죠. 근데 다행히 이분은 이제 가족분 국민의 배우자시고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상태고 또 개인 사업을 하고 계셔서 조금 사안은 복잡다단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구제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고난이도를 따진다면 1, 3, 2 순으로 되는데 일단 3번, 2번은 제가 볼 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하여튼 70% 이상으로 보고, 지금 이제 1번 사례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금액이 워낙 좀 세게 마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빨리 대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주제로 한번 남겨봤습니다. 네. 사법심사를 준비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거듭 영상으로 말씀드리는데 커미션과 커넥션에 의한 사법심사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그 커넥션에 의한 그 구제는 시대가 많이 흘러갔어요. 10년 전, 20년 전에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일부 이제 그 행정사들 또는 변호사들이 그렇게 속이는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그거 없어요. 정상적으로 그 사유가 있고 정상적인 서류를 준비하고 핵심적인 면을 소명할 수 있어야만 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법심사 경험이 없이 진행하는 분들은 당연히 안 되죠. 좀 보면서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은데 좀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은 그 문의를 해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좀 잘 하셔서 그 라인이나 커넥션과 리베이트로 해주겠다는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막 2천만 원도 부르고 뭐 3천만 원도 부르는데 그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 돈을. 공무원들 안 먹어요. 공무원들 연금. 자기 연금이 날아가고 자기 징계 받아요. 한국은 그게 되게 투명합니다. 그리고 계좌 추적도 잘 돼요. 현금으로 그 뭐 한 500 받는다고 치더라도 그 500 받으려고 자기 그 직책을 건다고요. 한국의 공직사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먹으려면 큰 돈에 뭐 한 몇 억씩 해야 뭐 또 모르겠는데 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받으려고 그런 그 리베이트를 한국 공무원들이 한다. 이거 아니에요.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동포분들, 그다음에 중국 그 분들 속지 마십시오.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진짜 실력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좀 권유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왔죠. 사실 비 오는 날 커피 한잔 하는 걸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유가 없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같이 사실은 상담과 계약이 이루어지면 제가 소망하던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입금은 안 되네요. 입금이 돼야 되는데 상담과 계약은 이루어졌지만 또 입금은 또 다른 문제라서 이 기적이 창출되는 이제 달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곧 명절이 되는데 명절을 맞아서 좀 저희 직원들한테 보너스 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되길 좀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 찍기 전에 유튜브 좀 정리를 좀 했는데, 채널 정리를 했는데 보니까 어느새 구독자가 180명이 됐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유튜브 시작한 이제 2달 반이 되는 시점인데 처음에 석 달에 100명 되면 감사하다고 했는데, 지금 속도라면 제 생각에는 명절 전에 한 200명 되지 않겠나 해요. 그래서 200명 달성이 곧 그 9월달 안에 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200명이 되면 좀 어떤 감사의 표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0명의 숫자가 제가 볼 때는 그 이탈이 별로 없어요.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업계에 관심이 있고 전문적으로 제 채널을 좀 공부나 또 희망하시는 분들이 구독을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도 좀 있지만 대체로 이제 행정사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꾸준히 이제 양질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뭐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월, 11월, 12월 되면 제가 인력을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사무원도 필요로 할 것 같고 또 함께할 행정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혹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다가 저와 좀 함께 일을 하고 싶은 사무원 또는 외국인분 또 그리고 행정사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 아래에 있는 정보 또는 제가 남긴 댓글에 핸드폰 또는 메시지 그리고 이메일 좀 주십시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뵙고 또 저희 이제 조직을 좀 제가 좀 확충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지 또 24년도의 사업 방향에 어떻게 같이 함께 갈 것인지 좀 진지하게 논의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컨텐츠 10분여를 찍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행정사입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한국 축구 클린스만 감독 좀 경질됐으면 좋겠습니다. 뜬금없는 얘기지만 수장이 멍청하면 조직은 발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클린스만을 반사 삼아서 조직의 수장으로서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골드윈의 류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